이동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뭘 이동하죠? 도형을 이동시키잖아요. 도형을 이동시키니까 당연히 도형을 잘 그려야겠죠. 도형을 잘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동은 그림 안에서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그림으로 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푸는 걸 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림은 그려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림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그냥 계속 갈게요. 좀 편한 문제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1514번.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좌표 평면 위의 점 1,1이 이동을 합니다. 앞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간다 이 말이겠죠.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우와우.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동전을 n번 던져서 P가 5,3으로 이동했습니다. 5,3으로 이동했어요. 동전이 앞면이 A 위에, 뒷면이 B 위에 나왔다고 하자. 그랬을 때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N도 구해봐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일단은 앞면 몇 번 나왔어? A회 나왔으니까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A회가 나왔다는 것은, 앞면이 A회 나왔다는 것은 X로 1만큼 A번 같고 마이너스 1만큼 B번 같다 이 말이 되겠죠? 누가? 1,1이 1,1이 앞 A회 나오게 되면 1,1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A 맞나요? 오른쪽으로 1만큼 A번 같다. 마이너스 1만큼인데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된가요?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네. 다음 두 번째, 뒷면 B에 나왔다 이거죠. 뒷면 B에 나오면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만큼 같고, Y축으로는 B의 만큼 3칸씩 갔으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래 되겠죠. 뭐 어려운 식은 아니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다? 5하고 3이 됐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연립하면 A, B 나오고 N도 나오겠죠. N은 A 더하기 B니까요. 그죠? N은 뭐라고 지금? A 더하기 B 해서 질문의 의도는 이 A를 원하고 있네요. A만 보면 되겠네요. 다음 15번. 세점 00, A0, 04를 꼭지점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도형을 삼각형 O-A-B'라고 합니다. O-A-B'의 네이저번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A'의 좌표를 구하시오. 상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원래 OAB가 이렇게 있었대요. 얘를 가지고 어쨌다? 이동을 시켰다 이 말이죠. 얘를 이동을 시켰다 이거야. 이렇게 이동시켰다 이 말이죠. 지금 삼각형을 이동시켜서 얘를 O-A-B'라고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식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우리는 이 이동한 도형의 원방도 있겠지만 이동하지 않은 도형의 원방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원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동하다 보니까 원방이 따라서 움직였다 이 말이죠. 원이. 그러면 삼각형이 이동하는 방법이나 원이 이동하는 방법이 어떻겠어? 똑같겠다 이 말이네요. 삼각형이 이동하는 방법이나 원이 이동하는 방법이 똑같다 이거죠. 점 A가 이동하는 A'가 방법이나 원의 중심이 이동하는 방법이 어째 똑같다고 보니까 우리 뭐만 찾았는데 중심만 알아면 되겠네요.
뭐 말하는데? 중심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 A점이 그런데 문제는 A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A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B점은 나왔고요. B점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걸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다 그냥 적어도 돼요.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이 도형은 아주 많이 나온 도형이니까 한번 적고 가려고 합니다. 따로 너희들은 노트에다 따로 그리면 돼요. 삼각형의 내저번에 대한 내용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직각 삼각형은 좀 다릅니다. 직각 삼각형은 좀 다른데 직각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내저번이 나왔을 때 일반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내저번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으로 일단 설명할게요. A, B, C 이 길이는 A 이 길이는 B 이 길이는 C 그랬을 때 뭐 질문은 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 길이 봅시다. 이 길이를 X 자 X는 A 더하기 C 마이너스 B를 2로 나눈 거다. 공식입니다. 외워두십시오. 어떻게 했죠? 자, 여기가 X이면 여기도 X입니다. 맞나요?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A랑 C를 더하고 B를 빼서 2로 나누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증명은 아직은 안 했어요. 증명 보여줄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Y라 놨어요. 여기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어떻게 구해진다고? Y는 2분의 현수 보이니? 2분의 누굽니까? 안 보이면 써놓고 가면 돼요. Y 써놓고 가면 보여요. Y는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를 2로 나누면 되겠다. 외워라고 알려준 겁니다. 외워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반지름하고 여기 정사각형이 되는 건 알고 있죠? 얘가 정사각형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길이 그냥 구할 수 있겠지. 이 길이 반지름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죠? 이 길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이거를 빼고 2로 나누면 우리 내점의 반지름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걸 알려주려 했던 거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 직각삼각형을 왜 달리 그랬냐? 직각삼각형은 공식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증명 한번 갑니다.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중2 때 나온 거 그래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외워두라 이 말이야. 자, 증명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현재 나온 길이를 보면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X, X가 따로 나왔다는 것은 A, C를 X로 쪼개버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이 접점으로 잘라진 길입니다. 이 길이가 똑같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B까지 B죠. 그러면 요것하고 요거 더하는 것도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2B가 되겠네.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2B. 맞습니까? 그거랑 X 두 개를 더하면 둘레가 되겠죠. 확인됐어요? 2B 더하기 2X를 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둘레랑 같았다. 요게 식입니다. 이게 간단한 증명식이야. B 넘기고 2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C 순서만 바꿔서 쓴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렇게 풀었을 때 간단합니다. 뭐 중학교 때는 문자 넣고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연립방정식도 하는 경우도 있고 x, a-x, a-x, b-a-x, 뭐 c-b-a-x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이거랑 이랑 같다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여가 x, 여가 y, 여가 g에서 연립방정식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중학교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이게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연립방정식 3개짜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풀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은 이 부분이 제일 쉽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 놓으세요. 간단하게 끝나니까. 그리고 거의 외워도 두다시피 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한번 가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제 위치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위치가 지금 A, B, C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문자 A, B, C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A가 되고요. 이 길이가 B가 되고 이 길이가 C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 R하고 똑같겠죠? 정사각형이 되니까. 그럼 R은 이 길이 똑같으니까 R은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를 2로 나누면 된다.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증명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는 얘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더라 이거야. 하나가 더 있더라. 뭘 이용해서 한 거냐면 접선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내접원에 대해서만 꼭 나오는 겁니다. 내접원 나오면 당연히 수직 뭐로 간다? 넓이로 가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내부에 점을 찍어서 수직 나왔다는 것은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고 내접원은 당연히 접선과 수직이 되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를 쪼개게 되면 요 삼각형은 2분의 1 AR 이 삼각형은 2분의 1 PR 2분의 1 CR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내접원에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나오는 문제가 내접원에서 넓이에 관한 내용은 이게 이 넓이식이 어떻게 되냐면 넓이식은 2분의 1 현재는 BC 랑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이거죠. 얘는 뭘로 판단했다? 넓이식에서 나왔다. 여기서 반지름 R은 2분의 1 없어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현재 문제에서는 BC 도형의 위치가 달라지면 AC가 BC가 달라집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같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씁니다.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내접하는 삼각형에 있어서 그림 얘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고 직각삼각형인데 특수하게 이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반지름 길이가 구해진 거고 직각삼각형에서는 넓이를 이용해서도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똑같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바로바로 가봅시다. 얘하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당연히 똑같은 도형이니까 이 도형을 알게 되면 이 도형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나오는 길이는 현재 이 길이가 얼마고 이 길이는 A고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루트 값이네요.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원방 하면 식이 x-5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25, 36 1이네요. 1만 남았네요. 중심이 5,6이고 반지름이 1인 1 이 말이네. 이런 구할 필요도 없네 지금. 여가 5,6이고 반지름이 1인 1이면 이 점은 그냥 나왔죠. 반지름이 뭐가 나왔습니까? 1이 나왔으니까 이 점은 뭐야? 1,1이 되겠네. A값 굳이 구할 필요가 이거 구해야 되겠네.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1,1이니까 어디서 출발을 해볼까요? 하나씩 가볼까요? 이거 1 물론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적었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요거 때문에 적은 거야. 지금 요식 때문에 적었다 보는데, 현재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여가 1,1이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죠? 그럼 여가 1,1이니까 여가 거리가 1이고, 여가 거리가 1이고, 여가 거리가 얼마야? 3. 이 거리가 얼마야? 3. 이 문제가 좀 더 쉽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길이를 뭐라 넣고, 뭐 x라 넣고, 이 길이를 뭐 x라 넣고, 뭐 a-1로 적어도 되지만 x를 넣고 뭘 쓰면 된다? 피타고라스는 그것이 더 빠르겠네요. 정보를 얻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제곱 없어지니까 여가 6x 넘기면 4x로 옮기면 4x 16, 1, 9, 9, 9, 17, 9, 8 x는 2 이렇게 되네요. a 좌표는 지금 3,0 이렇게 되겠네요. a는 3. 그럼 좌표가 3,0에서 얼마 나왔다? 아까 1,1이 5,6으로 갔으니까 4칸, 5칸 갔다 이 소리죠? 맞나요? 1,1이 5,6으로 갔으니까 보이죠? 제일 쉬운 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3,0이 4칸, 5칸 가면 4칸, 5칸 가면 결론적으로 4칸, 5칸 가면 7,5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사실 요식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그림 굳이 그릴 필요 없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요 반집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구입을 하겠는데 여기 정보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 가서 정보 구해가지고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현재 이 식은 이 문제에서는 아예 안 썼습니다. 아예 안 썼어요. 요 상황을 그냥 정보를 가지고 그냥 길이를 구해버렸습니다. 여기도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다음. 자,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x와 PQ에서 만나는데 PQ의 중점이 원점이 된다. 그래서 풀어봤던 문제에서 틀린데? 그러죠? 기억납니까? 풀어봤죠? 이거 원점이 된다. B에서 나왔던 문제 같아요. 비슷하게. 이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두 가지 공부 풀어줬지. 그것도 기억나는데 두 가지 공부 풀었더니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한 게 있는 수를 갖고 생각하니까 좀 더 편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 생각했죠. 그래야 공부가 된다. 이 말이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역으로 갑시다. 우리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동한 그래프야. 이동한 그래프야. 그리고 y는 ax가 있을 거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그렸더니 요점의 요점이 PQ고 그거의 중점이 이 점이 원점 0,0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그래프 이동하기 전의 그래프입니다. 이동하기 전의 그래프 현재 이 점은 필요가 없고 이동하는 그래프 요 그래프에 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지금 마이너스 3 2만큼 이동한 내용이야. 그럼 우리는 역으로 가니까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식의 그래프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요 식은 이 함수는 그대로 안 움직인 놈을 쓴 거고요. 안 움직인 걸 쓴 거죠. 직선은 움직인 걸 쓴 거죠. 직선 얼마만큼? 3칸 마이너스 2칸 움직인 걸 쓴 거죠. x축으로 3칸 ax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플러스 2 요식을 쓴 거죠. 그러면 이 중점은 얼마가 됐다? 이 중점도 3칸 마이너스 2칸 온 거죠.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옳지. 얘랑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기면 마이너스 ax가 아니라 플러스죠. y랑 넘겨야겠죠.
지금 y는 이거고 y는 이거니까 이거랑 같으니까 넘기니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헷갈리면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한번 생략하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면 한번 쓰고 가세요. 어떻게 써야 돼? 세분 마이너스 4x는 ax-3 마이너스 2 한번 쓰고 가라고요. 그래야 다 안 틀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x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때? 얘가 지금 요 교점을 구하려는 식이잖아요. 두 교점에 중점이 나왔다는 것은 두 분의 합이 얼마다? 이거의 합은 이 x좌표의 2배가 되겠죠. 중점 3의 2배가 돼서 6이 된다 이거죠. 두 분의 합은 4 플러스 a. 결론적으로 a는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번 했던 문제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어디가 있었지 이게? 이동이 있었나? 거의 같은데? (1503번이네요) 거의 같은 문제네. 그 문자만 약간 달라지고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17번 좌표 평면에서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당연히 중심은 이동을 되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다 이 말이죠. 근데 중심이 현재 얼마에서 우리가 나온 정보를 씁시다. 0,1 반지름이 3이고 얘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중심이 m, 이건 조심하라 했죠. 점의 이동이냐 도형의 이동이냐 다르다 했어요. 지금 중심은 점의 이동이니까 n, n 플러스 1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겠죠. 선생님 그림 아직은 안 그렸어요. 그림 필요하면 그때 그리면 돼요. 왜? 원은 일단 중심 반지름만 알면 정보를 많이 한 거야. 읽어볼게요. 원의 반지름은 3이다. 맞죠? C라는 것은 옮겨진 원입니다. 원 C는 원의 이름이야. C가 X축에서 접하도록 X축에 접한다는 것은 X축에 접하는 그림은 하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반지름이 누구랑 연관성이 있다? Y좌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Y좌표와 연관성이 있다. 부호적인 생각은 조심하라. 위로 붙을 수도 있고 아래로 붙을 수도 있겠지. 이게 요점의 좌표가 반지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게 n의 값은 몇 개 나올 것이다?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얼마가 될 수도 있어?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n값은 2개가 되겠다. n의 값은 1개이다. 그래서 틀린 거야. 굳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 거고요. m이 0이 아닐 때 직선은 이 직선이 뭡니까? m x좌표 m 플러스 y좌표네요. 요 기울기는 원점에서 중심을 잇는 직선이네요. 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은 중심을 지나면 2등분 되잖아요.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오케이. 패스. 18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C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는 C2,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하는 C3 세 원이 모두 위접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세 원이 모두 외접한다는 상황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우리가 이런 거지? 캔커피를 묶음으로 팔 때 묶어놓은 거야. 외접, 위에서 봤을 때 모습. 대신 세 개만 외접하는 겁니다. 세 개 외접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런 상황이야. 맞나요? 이런 상황.
자, 내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끝나는 문제고, 외접이든 내접이든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원에서 강조했죠. 원이 나오면 중심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당연히 이어야 된다 했죠. 반지름은 어디? 원 위에 특별한 점. 접점이 있죠. 접점 연결을 하면, 자, 내접과 외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게 돼 있다. 중심과 중심을 이으면 접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어? 안 됐어? 내접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접은 나오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하고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중심 연결하면 접점과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내접, 외접은 무조건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중심이고 여기까지는 큰 원의 반지름, 이 점에서 여기까지는 작은 원의 반지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 거리에다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하면 큰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여기는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하게 되면 두 점을 잇는 거리와 똑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럼 딱 도형 봐도 모형도 보이지만 이게 뭐라고? 정삼각형이다, 이거죠. 정삼각형은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거죠. 이거죠. 약간 비율이 안 맞지만 1대 루트 3. 반지름 길이가 1하고 있으니까 2대 2 루트 3. 좌표 나올 거고 2, 2 루트 3이고 요점 좌표는 4,0 이래 되겠죠. 그냥 바로 끝나버린 문제야.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쉬운 거 하나 해보고 합시다. 21번 하고 왼쪽으로 갈게요. 자, 이 점에서 방구를 쳤나 보네요. 텅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장 짧게 오는 거리, 아니면 보통 우리가 입사각, 관사각은 원래 같죠. 빚을 샀을 때 입사각, 관사각이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부분으로 계산 많이 하죠. 요각하고 요각이 같을 때 우리는 텅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요 거리를 움직이라. 얘가 꺾였기 때문에 선생님 어쩌라? 얘를 일직선을 만들어라. 뭘로 생각해라? 거울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거울이면 어디가 거울이야? 여기가 거울이라는 소리죠. 여기가 거울, 여기가 거울, 이런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울. 이렇게 되면 문제 푸는 방법론이니까, 자, 이렇게 할 때 꺾는 부분을 지금 얘를 꺾어도 되고 얘를 꺾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한 선을 꺾는 게 좋겠지. 얘를 거울이라 생각하면 이쪽을 꺾어도 되고 이쪽을 꺾어도 되는데 이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꺾이는 게 편하겠죠. 요걸 여기다 꺾는 게 편하겠죠. 내가 노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 꺾을 거야? 요거를 꺾는 게 좀 편하겠네. 요거를 이렇게 꺾는 게 편하겠네. 이거 대칭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칭 시킨 거야.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같게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리 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온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요놈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겠네요. 좌표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최단거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피타고라스가 나오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몇 번 꺾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게 여러 번 꺾이면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요거를 오른쪽에 그려놔보면 편합니다.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판을 이렇게 더 그려놔버려요. 오른쪽이처럼 뭐 비율이 안 맞으니까 오른쪽이 아니겠지만 직사각형을 이렇게 더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해집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쪽 접고 이쪽 접고 이쪽 접었으니까 근데는 문제에 따라서는 너희들은 그냥 막 접어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줄게. 빨리 그려줄게. 대충 그릴 거니까 요렇게 푸는 게 좀 나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선생님은 그냥 자 얘를 안 접고 안 접는 게 아니라 지금 노란 공은 안 접고 나는 이걸 접겠다 이거야. 이걸 접으면 위로 접었으니까 위에다가 나는 칸을 일단 그려놓고 칸을 그려놓고 얘를 대칭시키면 돼요. 얘를 대칭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갔던 애를 이렇게 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폈으니까 이제 요 부분 펴야죠. 여기까지 펴졌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그려? 오른쪽에 또 하나를 더 그려.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 오른쪽 그려가지고 지금 다시 얘를 거울이라고 대칭시켜.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는 펴진 거죠. 그럼 요것만 펴면 돼요. 요것만 펴려면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지. 사실 요것은 사실 다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드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이거죠. 여러 방법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선생님 처음에 했던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어요? 거울을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필 거냐 내가 편한 것을 펴면 돼요. 이해됐어요? 손을 3번이나 움직였으니까 약간 불편했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대신 이동한 점은 항상 고정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합니다. 고정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해. 다음 1519번입니다. 1519번이 좀 어려워요. 자, 1519번은 우리가 문제를 조금 잘 판단하고 센스가 있으면 아주 편하게 풀어지는 문제인데 조금 센스가 없으면 좀 힘들어지는 거니까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00, 01, 마이너스 10, 꼭지점은 OAB. OAB. 뭡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히 45도 1대1대 루트 2 요런 비를 잘 볼 줄 알면 문제가 좀 빨리 풀어집니다. 요거 하나. OAB와 세점 00, 0-1 요거 설명한 거네요. 꼭지점은 삼각형이 OCD가 있습니다. 양수 T에 대하여 OAB를 X축, OAB는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고 그래서 평행 이동하는 것을 T1 요게 T1이네. 요게 T1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다음 OCD를 Y축의 방향으로 ET만큼 이동하는 식이 T2 이게 T2 이 말이죠. 이해된가요? 두 원이 겹쳐지는 내부의 공통 부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네요. 두 개가 이게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t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좀 어지럽죠? 근데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생각 하나 하고 있어요. 꼭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쉬워져. 두 번째 상황은 얘는 t만큼 움직이네 얘는 et만큼 움직이겠죠. 그렇지? 얘가 좀 더 빨리 움직인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 t하고 et가 누구냐? 여기서 t하고 얘가 움직인 점, 이 점 보인가요? 이 점이 t야. 0에서 t만큼 움직여. 0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 점이 ET가 되겠다. 이 점이 T이고 요 점이 ET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 점이 T이고 요 점이 ET야. 그러지? 그러면 현재 육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튼간에 얘가 좀 더 긴 것은 사실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 생각하면 일단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이 X축, Y축 무시합시다. 무시하죠, 무시. 무시하고 보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일단 그려볼게요. 자, 이 삼각형을 원래는 이 삼각형을 이만큼 한 칸 가고 요놈을 두 칸 가는 게 맞죠? 그러죠? 근데 X축, Y축 무시한다고 하면 나는 이놈을 성우야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는 이놈을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이겠다. 말 되나요?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얘가 위쪽으로 두 칸 가는 것을 나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이겠다. 똑같은 상황이 된가요? 똑같은 상황이겠지. 네가 오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가겠다 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지? 그럼 얘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여기다 어떤 선을 그으면 되겠냐 하면 y는 마이너스 2x를 그으면 되겠네요. 요 라인을 따라서 꼭지점 이동하면 된다고요. 꼭지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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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얘를 따라서 얘가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 그림의 모양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오다 보면 그림이 잘 안 떠오르니까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만 움직이다 보면 그림의 모양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뭘 볼 거야 이제? 겹쳐지는 부분만 볼 거야 지금. 자,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따라서 지금 꼭지점을 따라서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 2x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현재 겹쳐지는 모습 보이나요 지금? 겹쳐진 모습이 뭐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고 여기까지 왔을 때 직사각형이 되겠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 육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더 지나야 되는 게 실육각형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계속 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현재는 문제가 안 되고 육각형 만들어졌고요. 좀 더 가다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겹쳐진 것이 지금 육각형이 아니라 평행 사변에 갔네요 지금. 이때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육각형이 만들어지라고 했으니까 이때하고 이때를 구해내야 된다 이 말이겠네. 이때야 이때를. 이때는 좀 쉽네. 이때는 쉽죠.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얼마야? T. 이 길이가 얼마야? ET. ET가 이 라인에 걸렸네. 이 길이가 ET잖아요. ET가 지금 1 라인에 걸렸다고. 그럼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맞나요? 요건 쉽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왜? 그 상황이 이거 그림 움직이고 이거 그림 움직이다 보면 겹쳐진 부분이 이상하다 이거지. 잘 안 보인다. 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내 눈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그리는 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T 오른쪽 방향 2분의 1은 구했어요. 그러면 처음은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처음은 여기가 되겠죠? 이때를 한번 구하러 갑시다. 이때 한번 구해볼게요. 잘 보세요. 현재 여기 있는 선은 우리가 다 아는 선들이야. 여기가 우리가 다 아는 선들이라고. B도 다 알죠? 1대1, 1대 루트 2, 1대2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T였어? 이 거리가 T였죠? 이 거리가 T죠? 이 거리가 뭐였죠? 이 거리가 2T죠? 그런데 지금 이 선이 뭡니까? 45도 선이죠? 1대 루트 2 2T니까 여기 2T. 우리 눈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사실.
이런 걸 잘 보면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는 이걸 잘 알면 문제가 훨씬 빨리 끝나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가로만 보이든가 세로만 보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가로, 세로, 비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나와버렸네. 3t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때가 접하는 상황, 이거 접한다고 합니다. 꼭지점이 점은 변 위에 있는 거야. t는 그래서 얼마다? 3분의 1이 되겠다. 요건 좀 쉽게 구해야 된다, 이거지. 3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육각형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이쪽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그냥 그려도 되고, 이걸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잘 보세요. 8번. 현재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풀면 좀 쉬울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린 게 쉬울까 봤더니, 사람마다 생각은 좀 내 눈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내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내 생각은, 선생님 생각은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평행사변형에서 나는 이거 두 개 빼고 싶은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대칭일 거니까 사다리꼴을 구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건 선택입니다. 요건 선택인데 내 눈에 잘 보여야 돼. 내 눈에. 나는 이게 제일 잘 보이지. 내 눈에는. 그리고 여기랑은 대칭점일 것 같으니까 직사각형은 맞겠네요. 이 직사각형 맞으면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45도니까 정사각형이 되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빼면 되네. 끝나네. 여기 넓이는 됐나요? 좌표만 적고 갑시다. 이제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좌표가 t였고 여기 좌표가 2t였죠. t, 2t 넓이 나왔네. 하나에 하나 구했어. 그럼 요거만 구하면 돼요. 요거 어떻게 구하냐 생각해봤더니, 자, 여 길이가 얼마야? t.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 게 이 길이죠. 이 길이 또는 이 길이죠. 그러지? 자, 이 길이가 얼마야? t. 이 길이는 얼마야? 길이가 1이었어요. 생각하면서 가야 돼. 이 길이 t, 이 길이 1-t. 45도. 이 길이가 1-t.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구해야 마무리가 쉽게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 그냥 구한 거죠. 2t에서 1-t를 빼면 되겠네요. 3t-1 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 육각형 넓이를 S로 합시다. S는 직사각형에서 요걸 뺀다 했죠? 직사각형 넓이는 2t 제곱이고 빼기 요 길이 아까 뭐였어? 2t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3t-1 3t-1의 제곱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를 뭐 완전 역시 바꿔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5분의 6t 2로 나누고 제곱 5분의 3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면 더하기로 가네요. 5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 만드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곱하면 5분의 9 마이너스 1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됐네요. 다시 말해서 t가 5분의 3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5분의 4가 되겠다 이거죠. t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이고요. 이건 전제 조건이고요. 원래 범위 5분의 3. 이상하네?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데 t가 2분의 1까지라고 했는데 5분의 3이면 2분의 1은 그 사람 크잖아요. 그렇죠? 아까 t가 지금 얼마라 했어요? 한변력이 얼마죠? 1이라고 했으니까 t가 2분의 1까지라고 했는데 t가 5분의 3이 나왔으니까 일단 틀렸어. 어디 틀렸는지 가봅시다. 이 길이는 t 맞고요. 이 길이는 2t 맞아요. 이 길이가 t 맞으면 여기가 1-t 맞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1-t면 여기도 1-t 맞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t에서 1-1을 빼면 3t-1 맞고요. 우리는 직사각형이 한 변은 t이고 한 변은 2t니까 2t 제곱 맞고 이 길이가 3t-1이니까 정사각형을 빼면 되니까 3t-1의 제곱을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9t 제곱에서 얘가 틀렸네요. 9t 제곱 2t를 빼야 되는데 계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집중하라고 선생님이 연산 틀려. 연산은 너희들이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쓴 것이 없어 보여요. 쓴 것이 없다는 것은 그림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너희들도 그림에서 그 정도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쌤이 여기까지를 그림을 그려놓으면 거의 다 해놓은 겁니다. 요 그림이 경계였죠. 그 다음에 요 그림 다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만 안 써서 3t-1만 안 썼어요. 이게 쓸 건 다 썼습니다. 쌤이 지금. 알겠나요? 마무리 다시 7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7분의 6t 플러스 7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분의 9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7분의 3의 제곱 플러스 7분의 2 이제 t가 7분의 3일 때 S의 넓이의 최대값은 7분의 2 이렇게 나오는군요. 연산만 마무리한 겁니다. 도형 해석이 좀 빨라지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긴 한데 방법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표현 설명을 좀 많이 한 게 지금 있어가지고 좀 늘어졌고요. 가봅시다.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1이에요. 반지름 1이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나온 것을 O-라고 하십시다.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점 6,1을 직선 AV에 의해서 AB라고 할 때 6,1을 직선 AV에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AB고 말이 좀 길어지니까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뭔 말인가 생각해야 돼요. 0,1 원 0,1 반지름 1인 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네요. 중심이 이제 보이죠? 중심 보이죠? 마이너스 1,0입니다. 이 원, 그 점 원도 있어야 되네요. 둘 다 지금 사이즈가 1인 원이야? 두 개 교점 더 쉽게 보이네요. 사이즈가 1인 원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직각이 되는 도형이니까 5하고 5' 교점을 AB, A, B 라고 했을 때 점 6,2는 아마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6,2를 직선 AB가 직선 AB에 대하여 요 직선에 대해서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놨나? 6,2를 대칭 이동시켜라 이 말이네요. 이 직선 얼마입니까? 바로 보이죠? y는 마이너스 x니까 6,2를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 x가 마이너스 y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요. 이게 됩니까? 다음 주의번. 얘도 말이 좀 길어서 그런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 좌표 평면 위에 pn을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pn이 xn,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희들이 좀 읽기 힘들겠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고. 문자도 많고 어지럽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지금은 뭐 트레이닝이라 생각하면 돼. PN이라는 좌표를 XN, YN에 놨어. 그러면 PN이라는 X좌표가 XN, YN 쉽게 생각하자고. XN은 X좌표, YN은 Y좌표. PN이 X좌표, Y좌표 이렇게 읽으면 편하다고. X좌표, Y좌표가 0보다 크면 크다는 말은 양수, 음수 1, 4분면, 3, 4분면 이런 생각이야. X이고 1, 4분, 3, 4분 있고 X좌표가 Y좌표보다 크면 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새로운 점을 만들어내고 0보다 작으면서 Y가 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점을 만들어내고 만약 음수이면 Y축 대칭시켜라. 그럼 Pn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방법을 세 가지로 준 겁니다. 세 가지로 준 거야. 핵심은 뭐냐?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양수일 때 xn이 크냐 yn이 크냐 이 말이고 xn이 크면 y는 x 대칭 y는 크면 x의 대칭 그리고 또 방법은 곱이 음수이면 y축의 대칭. 생각을 세 가지 하라 이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뭐입니까 지금? xn, yn 곱이 양수냐 음수냐 생각을 해야 되고 xn이 크냐 yn이 크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됐습니까? 자, 곱이 양수냐 음수냐는 것은 4분면에서 얘기 됩니다. 곱이 양수냐 음수냐는 것은 4분면을 물어보는 거고 x좌표가 크냐 y좌표가 크냐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혹시 내가 부등식 몰라. 내가 못 풀었어. 그럼 부등식을 등식으로 일단 해석을 합니다. x가 크냐 y가 크냐는 것은 모르겠으면 등식 x는 y x는 y는 알아 몰라 우리가 알죠? x는 y 이런 생각이야. x축 y축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가 2선이야. 자, 이거는 중요한데 교육 과정에서 이게 많이 빠졌긴 한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좌표평면에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x축, y축도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이거 볼 필요 없다고 이거. 됐어요? y는 x만 봅니다. 이런 도화지에다가 y는 x 이 파란 선 이 점은 x랑 y랑 똑같은 점이야. 이 도화지 위에 있는 이런 파란 점은 x와 y가 똑같은 점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도화지 위에 파란 선 위에 있는 것은 x랑 y랑 똑같은 거고 파란 점이 아닌 거 뭐 하얀 점들 있겠죠. 그 하얀 점들은 y랑 x랑 같지 않은 겁니다. 해석 됩니까?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만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왔단 말이지 이제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점에 대한 얘기는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될 거야. 알겠죠? 과거에는 그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도형 위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등호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은 등호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지. 등호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은 어느 쪽은 크고 어느 쪽은 작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모르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쪽 집단은 똑같은 집단이야. 이쪽 집단은 똑같은 집단이야. 그러면 이 경계를 이유로 이 집단하고 이 집단 두 개가 나눠졌다. 모르면 점을 집어넣어 보면 된다라고 했죠. 점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얘는 기준값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쉬운 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2점, 1,0. 1,0은 뭐가 더 커? x가 더 크죠. 이쪽은 x가 더 커. 다른 점 한번 집어넣고 0,2. 0,2는 누가 더 커? y가 더 크죠. 이 집단은 y가 더 큰 집단이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y가 위아래가 y가 있지. 위아래가 y가 있죠. 항상 식을 우리가 함수로 y로 정리를 많이 하잖아. 항상 식을 y로 정리를 많이 하잖아. y가 크다는 말은 y가 위쪽인 거야. y가 작다는 것은 y가 아래쪽인 거야.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여가 위쪽인 것 같잖아. 이게 아래쪽인 것 같죠?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 아니야. 왜냐면 위아래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도형도 있잖아. 포물선 위아래 보여 안 보여? 보인가요? 여기가 위야. 여기가 아래야. 이게 y는 x제곱, 이게 y가 더 크다 하면 이쪽입니다. 됐어요? 이거는요. 여기가 위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면 이쪽을 말하고 있어. 됐어요? 뭐 지금 원은요. y로 정리가 돼야 한다 우리는. 원은 y로 정리하지 않지. 이건 도형이니까 함수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모르겠으면 집어 넣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달라. 이랬습니까? 이전에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y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자, 우리는 영역이 몇 군데로 나눠졌다. 지금 문제에 따라서 몇 군데 양수, 곱이 양수라는 것은 1사분면 4사분면 x가 더 크다는 것은 요 선을 기준으로 나눠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은 xy가 양수, xy가 양수. 이쪽은 x가 더 커, x가 더 커. 이쪽은 y가 더 커, y가 더 커. 그러면 가조건에서는 뭐 있습니까? x가 더 큰 거죠. 가조건. 여기가 가조건. 여기가 가조건. 맞죠? 나조건은 y가 더 커. 여기가 나조건. 여기가 나조건. 다조건은 곱이 음수. 여기가 다조건. 여기가 다조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동 바로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합시다. 점을 찍어보는 게 좋아요. 점을 찍어보세요. P1이 3,2야. 3,2는 지금 점이 여기 있네. 3,2는 요 정도 있겠네요. 3,2. 가에 있네요. 가에 있으니까 가가 원하는 것은 y는 x대치. 대치 시켰어요. 여기는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한 번 갔어요. 여기 1번, 여기가 2번이야. P2. P2를 이제는 뭐가? 나에 있으니까 나조건이 뭡니까? x축 대칭. 나조건 x축 대칭. 여기가 지금 좌표는 마이너스 3,2. P3. P3 적을 건데 P1, P2, P3. 자, P3는 다로 들어갔네요. 다는 뭔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하니까 뭐야? 끝나버렸네. 맞나요? P3가 됐네요. P4 다조건이니까 y축이 대칭점 P4 이렇게 가는 소리죠. 이리 갔다가 이리 가니까 자기 자신 됐겠죠. 여기는 얼마가 됐다 이제? P4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로테이션 되니까. 뭐가 틀렸어요? 1번이 틀렸나요? 어쩐지 너무 쉽게 끝나더라. 그러면 선생님 잘못했죠? 원점이 대칭이 없는데. 자, 첫 번째는 y는 x 대칭. 오케이. y는 x 대칭. y는 x 대칭 1이 갔네요. 이렇게 갔죠. 여기가 P2 2,3 으로 가니까 이제 나조건에 걸려서 나조건은 x축 대칭 이렇게 왔네요. 2,3에서 2, 마이너스 3 P3는 2, 마이너스 3 다조건 왔습니다. 다조건 왔으면 y축 대칭 다조건 왔으니까 y축 대칭에서 이 점은 마이너스 2, P4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로 왔네요. 가는 y축 y는 x 대칭 그림 있다 그리니까 굳이 좌표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나로 왔어. 나로 오면 x축 대칭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오면 P6 마이너스 3, 2. 그 다음에 다조건 왔으니까 y축 대칭 이렇게 갔네요. 여기가 얼마다? P7. 오케이. 이제 끝났네. 로테이션이 6개씩 로테이션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는 뭐 7로 나눠갖고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50번째 50번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요 1은 어떤 거야? 여기네 여기 여기가 1번이겠죠. 6, 죄송합니다. 7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으로 나눠야 됩니다. 6으로
6으로 나누면 6, 8은 48. 두 번째로 되면 얘가 6의 배수야. 조심해야 됩니다. 1번이 항상 6의 배수가 아니야. 얘가 6의 배수고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우리가 나머지가 2인 걸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2는 얘가 2,3 결론적으로 2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빨리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3,0 3,0 2,3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형을 y는 x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 여기가 y는 x란 소리예요. 이거 y는 x죠. 대칭했죠? 이거 y는 x니까 t가 지금 3,2가 됐고 여기가 0,3이 됐네요. 맞죠? 라고 했을 때 공통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소리예요. 네. 이 부분 넓이 대칭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 넓이 구하려면 현재 그림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직선 구하고 직선 구하고 교점 구하고 직선 구하고 교점 구하고 그럼 넓이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왜? 그림에선 느낌이 잘 안 보여. 특징이 있긴 한데 알아서 모르면 어떻게 돼? 식 구해가지고 교점 구해서 마무리 치면 된다. 이런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림이 내가 딱 봐서 보이지 않는 그림이면 어째 식을 써가지고 교점 구하고 그 교점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다. 좌표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갖고 도배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겠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는 게 낫겠다.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는 게 낫겠다. 알겠죠? 밑변 높이 x좌표 높이 x좌표 이 점 좌표 구하고 좌표 구한 후에 이렇게 하면 되겠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쉬운 거예요. 자, 보입니까? 원래 도형이 이거죠? 뭐가 바뀌었어? x, y 자리 안 바뀌었고 마이너스 x 식을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뭡니까? x가 마이너스 x y축 대칭 y가 마이너스 y x축 대칭 합치면 원점 대칭 그리고 평행이동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x축 대칭 일단 대충 그려놓고 마무리할 때 x축 대칭 y축 대칭 y축으로 1만큼 끝나네. 그래서 여기다 그냥 그리면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이게 우리가 새로운 도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도형. 그리고 질문은 도형 위에 있는 점, 여기 있는 이런 점들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수. 얘가 최소한 건 확실하네. 얘가 1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쉽잖아요? 최대는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최대입니다.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좌표 구하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 거리는 루트 5. 마무리하면 되겠죠? 루트 1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다음 점을 원 위의 점에 대하여 대칭한 도형의 자치 조심해야 됩니다. 점을 원 위의 점에 대하여 대칭한 도형의 자치 원이 이렇게 있고 점이 있는데 누구를 움직였다고? 이 A라는 점을 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이 말이야. 근데 원이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원 위에 지금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원에 있는 점들 다 찍어가지고 A점을 대칭 이동시켜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냐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움직이다 보면 A랑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이동하고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이동하고 하다 보면
대칭적으로 아마 얘도 뭐 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그렇지?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점이 점 몇 개 필요하냐면 점 3개 필요합니다. 원은 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요. 근데 중심이 하나 나와버리면 점이 2개밖에 안 필요합니다. 중심이 나와버리면 점 하나만 필요해요. 알아버리니까. 중심이 아닌 점을 알려면 3점 필요하고요. 그래야 거리 같다 해서 반드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제일 쉬운 점을 갖고 하라. 제일 쉬운 점은 어디로 간다? 중심으로 간다. 접선으로 간다. 제일 쉬운 점 어디로 간다고? 중심으로 간다. 접선으로 간다. 알겠나요? 일단은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중심으로 가는 선은 있네요. 지금 있으니까 바로 보고 갈게요. 중심으로 가는 선은 뭐 이 선 보고 간다. 이 선 보고 간다.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동하면 이 점으로 이동했겠죠. 지금 길이가 좀 확실하게 하니까 점 하나는 알아냈어요. 이 점 알아냈어요. 또 P가 여기 있으면 세 칸 이동했겠죠. 이 점도 알아냈어. 이 점도 알아냈어. 세 칸. 이 점 좌표가 얼마야? 4가 되겠네. 답은 나와버렸네 거의. 세 칸. 이 왼쪽 점이 이로 가고 오른쪽 점이 이쪽으로 대칭식 이동시키니까 아마도 이 점을 지나는 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의 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있으니까 이제 접선 가면 되겠죠. 접선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길이만큼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요 점을 지난다. 요 점이 접선이 된다. 이거죠. 뭐 원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도형이 된다. 비율은 선생님이 막 그렇게 된 비율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접선을 먼저 그린 게 그림은 좀 더 빨리 잘 그려지겠네요. 접선을 보면서 그리는 게 그림은 좀 더 잘 그려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무리 질 때 중심에서 수직 이 길이가 같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았네. 1대 2로 닮았으니까 반지름이 1대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정상이야? 반지름 2가 되면 정상이겠다. 이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왔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얘를 식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형으로 보이니까 도형적인 방법을 먼저 써버린 겁니다. 다음. 좌표 평면에 그린 종이를 한 번 접었더니 두 점이 일치했어요. 뭐야? 종이를 접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대칭이죠? 종이를 접었다는 선대칭 1,2하고 0,2하고 6,0. 얘를 도화지 이렇게 접었더니 두 개 일치했다는 것은 얘 두 개가 어쨌든 선대칭이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선대칭이 되니까 접었으니까 됐겠죠. 그래서 C라는 점, 3,1라는 점이 있어요. 3,1라는 점을 일치시킨 점을 찾아라. 3,2가 어디입니까? 3,2는 이 정도네요. 비율로 봤을 때 3,2가 이 정도고 3,2가 여기 이 점 찾아내라 이 말이겠죠. 상황에서 이러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여기가 2이고 여기가 6이니까 요거를 수직 이동분한 선을 구하고 나서 구하면 되겠네요. 수직 이동분선 중점 기울기 맞죠? 중점 기울기 한 번 더 중점 기울기 해서 직선 구하고 요점 구하러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점이 있는데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BP의 최소값 그때의 P의 좌표 그냥 껌이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한 요정도 기울기 A니까 이렇게 찍힐까요? 여기가 A P가
B가 이쪽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가 P. 지금 선생님 막 그린 거야 지금. P가 여기. 질문이 AP 더하기 BP지. AP 더하기 BP. 질문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는 있겠지. 왜? 최소값은 쉽게 구하되 그때 P를 구하라는 그 질문이면 그러겠지. 이 최소값 문제는 안 나오겠지 당연히. 왜? 당연히 P가 어디로 보내겠냐 우리는 일직선이 되도록 보내겠지.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은 너무 쉽게 끝나는 거고 단지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렇게 간다는 말이고. 알겠죠?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어요, 실은. 그림은 그려보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려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게 나오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해봐, B. 그래야지 이렇게 꺾여가지고 최단거리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다? 마찬가지로 A점을 이렇게 이동하든 B점을 대칭 이동시키든 A-를 만들고 나서 두 개의 선을 잇게 되는 게 최단거리가 되고 그때 A- 구하고 B를 잇는 직선을 구해서 P점의 좌표를 구한다. 할 수 있겠죠? 위에 문제 똑같아요.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중점 잡아서 직선 위에 있다고 하고 기울기 곱이 -1이다. 이동에서 제일 좀 어려운 문제가 직선의 대칭 이동이야. 기울기가 2인 것은 일반적으로 풀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확인 작업 한번 하고 풀어볼게요. 빨리 풀어볼게요. 식만 적어볼게요. 기울기가 -2이고 -1을 지난다. 직선이 이렇게 됐네요. 여가 -2이고 여가 1이에요. 4,1은 당연히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6,5도 여기 이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기울기 2니까. 그러죠? 상황 맞습니다. 상황 맞으니까 이 점이 4,1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으로 가고 그림상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율이 안 맞으니까 여기가 양수, 음수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4,1을 대칭 이동시켰음을 A, P로 놓으면 일단 A, P를 구하고 나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교점 P를 구하러 가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A, B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점이 얼마입니까?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P 플러스 1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에 대입을 한다. 2분의 P 플러스 1은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 1을 곱하면 2A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3. 식 정리한 겁니다. 식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식 뭐라고요? 기울기 A하고 B하고 4,1 A 마이너스 4분의 B 마이너스 1은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는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연립방정식에서 AB 구할 수 있겠죠? AB 구하면 연결해서 직선방정 구하고 교점 구하러 가면 됩니다. 연산은 조금 한 2개, 3개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A점, B점, 고정 X축 위에 있는 PQ PQ는 어딘지 몰라. Y는 1 위에 R, R도 몰라. A점, B점은 알고 PQR은 움직이는 점. 그럼 얘를 어떻게 해라? 직선화 시켜라 했죠.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현재는 거울을 여기다 하나 깔고 좀 이따가 R이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깔고 일단 여기다 먼저 깔아야 되네. 일단 PQ 꼈으니까 어떻게 한다? A를 대칭 이동시켜라. 조심할 점은 이건 X축이 아니라 Y는 1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4,4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3,5,3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이라고 하면 공식을 외웠지만 왜 상황이 그렇게 된가를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이 말이죠. 대칭 이동시키면 거리가 똑같아. 좀 더 가볼게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이 말이잖아요.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죄송합니다. 이건 x축 맞네요. 이건 x축 맞아요. x축 맞으니까 그냥 써도 되겠네요. 뭡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죠? 이 점이 그래서 a 다시. b 다시는 1로 왔어. 1로 왔어. 1로 오면 여가 b 다시. b 다시는 5,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네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반드시 가면 좋겠다 싶으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다시 얘를 대칭 이동시켜 왼쪽을 이쪽으로 합시다. 오른쪽으로 움직여되고 왼쪽으로 움직여돼요. 왼쪽을 누구에 대해서 이제는 얘가 아니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 왜 지금 요렇게만 남았으니까 요거에서 대칭 이동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5칸. 여기서 5칸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5칸 올라간다 하면 점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5칸, 여기서 5칸. 여기가 1이죠? 5칸 올라가면 y좌표가 6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6.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는 이렇게 연결하면 끝. 마이너스 4,6에서 5,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한 형상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림으로 다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중점,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다. 알겠죠? 남는 시간은 오늘 했던 걸 일단 복습하시고 속제는 일단 원방 테스트를 볼 거니까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단으로 넘어갑니다. 1단은 자 오늘 숙제는 이동도 시험을 볼 거니까 이동 시험 볼 거야. 그래서 이동 공부 열심히 해놓고 복습하시고 원방 공부해오는 게 숙제가 되겠어요. 원방 시험 볼 거니까. 그리고는 다음 시간부터는 1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단원부터 C로 올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은